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고대사 중에 나라 시대의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고대의 그 말기 해이안 시대의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1185년까지 약 39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런 시대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원성왕 때, 우리나라 원성왕 때에는 그 과거제도의 한 형태인 독서 삼품과를 시행한 그런 왕이죠. 이 통일신라 원성왕 때부터 고려의 이제 정중부가 무신의 날을 일으켰는데, 1170년에 그 무신의 날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되던 그 명종 시대까지 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본은 794년에 이 간무천왕이 그 헤이조쿄라고 하는 그 나라시에서 교토,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기면서 시작된 역사예요. 이 간무천왕은 그 어머니가 신라가 아니라 백제 무령왕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제의 왕손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나라 시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율령 정치를 시작을 해왔던 시대고, 그 율령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 시대에는 사실상 이 천황의 그 권력이 그 귀족들이 그 권력에 좀 밀렸던 그런 시대예요. 그 후지와라라고 하는 그 귀족 가문과 또 사찰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라 시대에는 천황의 세력보다는 귀족들의 세력이 왕성해서 천황은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794년 간무천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천황의 그 친권을 강화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세력을 좀 제압을 해가면서 천황의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나라 시대에 그 후지와라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부패해서 그 조세 같은 것도 이 귀족들이 전부 그 수조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그 세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간무천왕은 즉위하면서 대대적인 그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방관제를 개선을 해가지고 지방 조직의 지방관들이 그 세력을 그 천황의 세력하에 장악을 하는 그런 개혁 정치를 했고, 또 군사 제도도 그 상비군제는 유지하면서도 모병제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한테 그 모병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부담을 줄여준 것이지.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간척지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 간척지를 개발을 한 그 백성들한테 소유권을 줘.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의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한 아주 돋보이는 천황의 권한이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이지. 그러나 이 간무천황 때만 하더라도 당나라의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수도도 뭐 장안의 형태를 모방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 교도 해안교로 옮겨가면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그 당나라의 제도에서 서서히 벗어나 가지고 그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를, 귀족 문화를 형성했던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당나라가 이미 그때 황소의난으로 이제 피폐해 가다가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던 시기고, 그 신라도 이제 통일신라 이제 말기 때서부터 이제 차츰 그 국력이 시들어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그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황의 밑에 그 천황을 보좌하는 세쇼, 섭정이라고 그러지. 섭정을 두고 국정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뭐 의정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관백을 이제 간박구를 두었어. 그러니까 이원 체제를 갖춘 것이지. 그 천황을 보좌하는 섭정, 세쇼와 또 국정을 그 총괄하는 관백제도, 이렇게 두 세력이 귀족으로서는 상류 귀족이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쇼, 섭정과 간파구 이 둘을 합쳐서 색관계라고 해요. 섭관가라고 그러지, 한문을. 이런 귀족의 최상층의 국왕을 보좌하는 두 귀족 세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반 그 중류층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일본의 국풍이라고 이렇게 분류했던 거예요. 그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래서 이 세칸케들이 최고 그 귀족들인 세칸케들이 조세징수권을 가지고 또 군사 경찰권을 행사를 해왔어. 그 후에 이제 천황이 군림을 한 것이지.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일본의 가나 문자가 이제 서체가 형성된 것도, 아름답게 형성이 된 것도 이때라고 그래. 그러나 이제 간무천황이 죽고 나서는 다시 또 귀족과 그 불교 세력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해. 나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간무천황이 통치하던 시대를 해이안 시대의 초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이안 시대의 중기가 들어가면은 858년부터 1068년까지 약 200년간이지. 이 200년간에는 이 후지와라시가 이 천황의 애척으로서 이 세쇼, 섭정과 관백직을 아예 독점을 해버려요. 그 전에까지는 이 섭정과 관백직이 분리가 돼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갔었는데 이 간무천왕이 죽고 나서는 후지와라시 가문이 왕의 애척으로서 천왕의 애척으로서 아예 그 섭정과 관백직을 독점을 해버리니까 막강한 권력자가 된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이 간무천왕이 간척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토지를 주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그 간척지를 그냥 뭐 약탈해 뺏고 또 조세권도 뭐 그냥 막 박탈을 하고 이러니까는 토지 경작자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예 토지를 대귀족이나 이 대사원 여기에다가 그냥 자신의 토지를 바치고 차라리 그들한테 예속이 돼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시대보다도 더한 그 귀족들의 행포가 드러난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해안 시대 중기 이후로 가면은 이 후지와라 가문의 그 권력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반란이 이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도적들이 막 성행을 해. 그래서 이때에는 이들의 그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무사들을 뽑아서 이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이제 이 헤이안 시대 후기로 가면은 이제 후지와라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 귀족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다이라시라고 하는 귀족이야. 그리고 후지와라 가문과 다이라 가문과의 경쟁이 유발이 되다가 다이라시 쪽에서는 이제 무사들을 많이 등용을 해가지고 결국 후지와라시를 무너뜨려. 후지와라시의 그 독재 가문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무신 정권에 가까운 그런 다이라시가 그 권력을 잡고서 우선 그 천황을 받드는 그런 모양이 됐지. 그러니까 이 후지와 이 헤이안 시대 중기로 가면은 이 왕의 권한이 다시 귀족과 불교 사찰한테 뺏겨버리고 왕은 형식적인 권한만 그 행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 헤이안 시대 초기처럼 이 간무천왕 같이 강력한 천왕이 다시 태어나는데 71대에 그 고산조 천왕이 있어요. 고산조 천왕 때는 다시 이 후지와라 그 가문이 좀 쇠퇴하고 다이라시 가문이 이제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때 그 고산조 천왕 때는 1070년에 그 일본의 본토 혼슈 4개 섬 중에서 가장 큰 그 혼슈 지역을 완전히 일본에 복속을 시켜. 그래서 이 고산조 천왕 때는 혼슈는 물론이고 이미 정복을 한 규슈와 시고쿠까지 전부 일본의 4개 큰 섬 중에서 3개의 섬을 장악을 하고 다만 이 홋카이도, 북해도 거기만을 일본에서 통일시키지 못하고 이런 하여간 3개 섬을 전부 복속을 시키는 강력한 천황이
탄생을 했어요. 고산조 전황이지.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이제 그 후지와라 가문은 쇠퇴했지만은 타이라 가문이 애척으로서 저 우리나라도 뭐저 애척의 세력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렸지만 이때도 이 후지와라도 애척의 세력이고 그 타이라 가문도 역시 애척이란 말이에요. 애척으로서 딸들을 이제 왕한테 국왕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고산조 시대에도 고산조 전황 시대에도 타이라 가문의 그 기요모리가 완전히 권력을 행사해. 그래서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고산조 천황이 죽고 나서는 다시 또 그 천황의 그 권한은 줄어들고 이 애척인 기요모리가 후지와라 때만큼 또 기승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 고시라카 천황 때는 그 고시라카와 그 상왕이 이 기요모리한테 유패를 당했어. 그리고 기요모리가 자신의 외손자인 그 안토쿠 천황을 옹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요모리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것이. 그렇게 해서 기요모리가 세칸케의 그 권한을 완전히 행사를 하고 아주 권력의 정점에 서니까 또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요모리가 죽고 나서 또 이제 그 기요모리는 이제 중앙 그 천황의 밑에 있던 사람이고 지방의 세력들하고 이제 그 기요모리 타이라 가문하고 이제 또 대립이 됐어. 그래서 그거를 겐페이 전쟁이라고 그래. 겐페이. 그러니까 헤이지 쪽에 그 기요무라 그 가문과 지방에 있는 애곽에 있는 겐지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지방 세력의 그 대표자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요모리 후손들하고 그 다이라 가문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그 지방 세력이 연합을 해서 결국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권을 잡고 이제 천황은 뭐 그대로 개정이 되는 거니까 천황의 세력은 약화됐지만은 요리토모가 이제 수도를 가마쿠라로 옮겨가. 그 가마쿠라는 지금의 이제 도쿄 부근에서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가마쿠라 막부가 형성이 되는 게 가마쿠라 막부. 이제 쇼군이 되는 거지. 쇼군이라는 건 우리말로 이제 장군이야, 장군. 대장군을 갖다가 이제 쇼군이라고 해서 이제 쇼군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미토리, 미나모토노 요미토리가 무신 정권을 무가 정권으로 이제 가마쿠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래서 이제 이때 가마쿠라 막부부터는 소위 무사, 사무라이 이들이 득세하는 그런 정치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고대사를 중심으로 우선 야마토 정권에서 야마토 시대에서 그 아스카의 수도를 뒀던 야마토 시대에서 또 헤이조쿄 나라시로 수도를 옮겼던 그
나라 시대로, 그 다음에 간무천왕에 이르러서 다시 해이안교로 교토로 수도를 옮겼던 그런 해이안 시대, 이렇게 일본의 고대사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려 말쯤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 일본의 중세의 시작인 가마쿠라 막부의 역사 산책부터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